천전리 각석 가는 길 옆에 버려진 절터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절터는 분명한데 절 이름은 무엇이고 언제 창건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무너진 석탑의 돌들만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무덤입니다. 자세히 보니 무덤의 상석이 바로 절터에서 봤던 석탑의 돌입니다. 무덤 주인이 석탑의 돌을 가져다가 무덤 상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게 좀 같다. 이곳은 한반도 남부지방에서는 흔치 않은 피라미드 형태의 적석총입니다. 사만시대나 삼국시대에 이곳을 지배했던 부여나 고구려 계통의 왕의 무덤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덤 주변의 숲속을 조금만 뒤져보면 긴 돌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돌담은 무덤에서 30m 정도 거리를 두고 큰 사각형 모양으로 무덤 전체를 두르고 있는데 무덤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담입니다. 그런데 무덤의 북쪽과 서쪽으로는 돌담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적석총 앞으로 길을 내면서 돌담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 방향의 돌담도 일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의 돌담은 최근에 훼손한 듯 보입니다. 포크레인이 지나간 흔적과 함께 흙 속에 깔려버린 돌담이 보입니다. 이 돌 하나하나도 이게 문화재의 한 부분이에요. 이 지금 저 무덤의 한 부분인데. 누가 이랬을까요? 우리는 마침 인근에서 작업을 하는 마을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이 길은 누가 닦았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그 뒤에 터져전하면서 포크레인을 닦았는데 길은 아니에요. 옆집 저 아저씨가 닦았어요. 그 앞에 개 키우는 사람이요. 우리는 문화재를 훼손하고 길을 낸 주민을 한참 찾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산 위에 봉수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곳은 언양 쪽에 불을 받아서 경주로 전달해주는 주요 봉수대였습니다. 이곳 정상에 서면 언양, 양산 쪽이 훤하게 보입니다. 언양의 불호산 봉수대도 지척해 보입니다. 이 봉수대에는 당시 봉화대를 둘렀던 방호 석축이 지금도 잘 남아 있습니다. 방호벽은 센 바람으로 봉화가 꺼지는 것을 막을 뿐더러 센 불이 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호 석축의 한가운데 정작 봉화대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이곳 출신 유력자의 가족 무덤이 있습니다. 봉화대 아래에도 이렇게 새로 축대를 쌓아서 또 다른 무덤을 조성했습니다. 방호 석축이 이렇게 잘 남아있는 봉수대는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조선시대 기와 조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방호벽의 석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문화재 가치가 큰 봉수대 유적인데도 이곳 소산 봉수대는 울산시의 비지정 문화재 목록에조차 없습니다. 그 지정도 안 하고 있죠. 그 실력자의 저게 되다 보니 봉수인 건 틀림없고 100% 맞고 그다음에 문화재급인데 그거 지정도 못 하고 있어요. 울주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저희한테 지금 제보를 주신 거나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런 사안이 있었는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저희가 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겠다고요. 바위마다 무수한 성혈이 새겨져 있어 문화재로 지정된 방길이 알바위입니다. 성혈은 선사인들이 돌을 문질러 기도하면서 생긴 흔적인데 지금 이 작은 동산에 성혈이 새겨진 바위가 15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위들을 탐사하던 중 바위에 새겨진 고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동행한 암각화 전문가 또한 우리가 발견한 고래 그림에 깊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어떤 형태를 뭐 이렇게 마치 새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인위적으로 안 새겼을 가능성도 높아요.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어떤 그림처럼 보일 뿐이지 딱 감각하라고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패턴 자체가 여기 말고 예를 들어서 더 주변에 더 똑같은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이제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곳에는 사람이 그린 것이 확실한 또 다른 바위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문화재로 지정된 곳인데 문화재가 있는 바위 안쪽까지 누군가 밭을 일궈 놓았습니다. 버려진 텐트도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우리 촬영팀을 보고 누가 뭐라고 합니다. 아, 요 아주머니 땅이에요? 아, 여 문화재인데? 아, 원래 여기 못 들어옵니까? 저 할머니는 문화재가 있는 이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이거 울산 문화재 아닙니까? 울산 그 방길이 알바이라고 유명한데. 그렇게 유명하지. 그거 너무 땅이 그 문화재 명령지라가지고. 아, 시에서 땅 사러 가라 그래도 안 사갑니까? 우리가 뭐 그만 헐치면 주는겨. 우리 광갑지 않습니까? 촬영을 하던 우리는 결국 이곳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울산시 기념물이라는 안내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은양 갑부이자 고종 황제 비서를 지낸 송태관의 제실입니다. 100여 년 전에 지어진 정면 4칸의 아주 멋들어진 목조가옥인데 지금은 퇴락하여 폐가로 방치돼 있습니다. 처마도 떨어져 나가고 석가래도 썩어서 곧 내려앉을 듯 위태해 보입니다. 마당은 어느덧 동네 텃밭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최고의 민속학자 성남 송석하 선생의 자취도 남아있는 곳인데 이렇게 없어져 버리기에는 정말 아까운 집입니다. 우리는 이 집을 관리하고 있다는 동네 어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손좀 못 잡으래요. 한번도 가만 안 놔. 그거는 뭐 나중에 등록 돼버리면은 자기가 이제 뭐 관리를 뭐 재산 관리를 못 하니까 개인 관리를 못 하면 가만 안 놔. 주식도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양호 정사라고도 불리는 이 건물 또한 지은 지 160년이 넘었는데 보수나 수리를 전혀 받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텅 빈 공간이지만 여기 울창한 대숲 아래에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울산을 대표하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2년 전에 촬영된 관서정의 모습인데 수차례 개축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관서정이 처음 세워진 건 지금부터 300년 전입니다. 조선 영조 때 울산 부사 권상일도 이 정자를 자주 찾았고 또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년 전쯤 관서정의 소유주가 이 유서 깊은 건물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때 시민단체 분들하고 답사를 왔었거든요. 견학을 와서 여기 도착했는데 집이 없어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뭐 땅을 말끔하게 정지해놓고 이제 건물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누각을 둘렀던 흙담의 일부만 남아 누각이 여기 존재했음을 말해줍니다. 현재 이곳에는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은 지 120년이 넘은 상북면의 이 멋진 기와 건물도 불과 1년 전에 소유주에 의해 흘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적어도 최소한 뭐 무너질 없어질 위기에 있다는 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다른 급한 일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그런 건 해야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놔두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뭐 훼손의 위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빨리빨리 그런 처리를 해야죠. 울산시가 문화재로 지정된 땅을 구입하거나 문화재 가치가 있는 옛 가옥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문제는 비지정 문화재에 투입할 돈은 지정 문화재 아시다시피 방길이 문화재 보호구역의 땅도 지금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상인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손을 벌리니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울산시는 과연 돈이 없을까요? 여기 최근에 지은 호화로운 전통 누각이 있습니다. 문화재를 복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누각은 공영 주차장의 출입구입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이 누각은 양쪽 출입구 두 곳에 세워졌습니다. 도심 주차장에 들어선 호화로운 누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곱지 않습니다.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지 뭐. 이거 전부 다 이거 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이거 무슨 뭐 궁궐이가? 나이 처음에는 무슨 궁궐 짓는 줄 알았어. 무슨 뭐 절 같은 거 누가 짓는 줄 알았어. 누각 두 채를 짓는 데만 5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 주차장 전체 건설비만 70억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울산 중구청은 이렇게 호화로운 주차장 출입구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쪽에 이제 객사트가 있고 이러니까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일반 건축물로 지어서는 안 된다. 그 객사트라든지 미래를 장래를 보고 뭔가 그런 전통 양식이 조화가 돼야 된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문화재위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기에 사라질 위기에 있는 문화유적의 보존에는 눈 감은 채 뜬금없는 전시 조형물 세우는 데만 열을 올리는 걸까요? 이곳 학성공원에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쌓은 일본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울산 중구청은 예산 10억 원을 들여 일본성과 그 주변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 당시 일본 장군이었던 가토 기요마사의 동상 건립을 추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명연합군 장군들하고 일본 때 장군 가토 기요마사하고 그렇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울산 외성에서 갇혀가지고 있는 모습, 여기는 저희가 이제 징계하는 모습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상황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학성공원 주변의 주민들은 기가 찰 일이라고 혀를 찹니다. 저 건너편에 그 임진왜란 때 돌아가신 분을 모셔놓고 제사 지내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저들아 우리는 목숨 바치갖고 말이야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저 일본 오는 거 좋다고 일본 장군 씌워가지고 박수 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 만들어 놓은 동상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우리 유적은 보존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일본 장군의 동상을 세울 돈은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어떤 일회성 행사를 줄이고 가급적이면은 뭐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좀 보존하는 조치의 어떤 그런 걸 좀 하자는 그런 방점이 지킨다 그러면은 그런 걸 가치를 두고 할 건데 시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일회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니까 비교적. 두서 인보리에는 오래된 양옥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근대 건축물입니다. 울산대 건축학과 교수님도 이 건물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관공서라 그럴까 그런 좀 공적인 건축물이 지금 남아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형에 아주 가까운 모습으로 이게 지금 남아 있다는 게 그게 저는 가장 큰 가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은 1930년 언양금융조합이 운영을 시작할 때 지어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건물 안에는 80년 전부터 사용했던 일본제 금고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인 두북농협 측은 조만간 이 건물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뭐 보존이라든지 이럴 때가 우리가 마음대로 못 했을 때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뭐 또 매도해가 돈을 또 이렇게 다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부터 300년 전인 조선 영조 때 우남 최신기 선생이 포온 정몽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지었다는 집청정입니다. 1932년에 중수되기는 했지만 현재 집청정 지붕의 기와는 떨어져 나가고 마루와 벽이 갈라져 있습니다. 예, 이 집청정이 울산에서도 그래도 몇 안 남은 누각인데
이게 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문화재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이 없어서 개인이 이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그 한옥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운 좀 실정입니다, 지금. 최신기 선생의 후손들은 집 청정을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울산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후손들은 보다 못해 집 청정의 역사를 담은 이 안내판을 사비를 들여서 직접 세우기도 했습니다. 집 청정 맞은편 방구대의 바위 절벽에도 문화재 가치가 있는 바위 글씨와 암각화가 있습니다. 포은대라는 바위 글씨와 방구라는 바위 글씨는 가히 명필입니다. 방구대를 노래한 칠은절구의 한시도 보입니다. 여기 두 마리의 핫그림은 300년 전 집청정이 만들어질 때 함께 새긴 것입니다. 바위에 새긴 핫그림으로는 가히 대한민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저도 처음 말씀드리는데 예. 이걸 보면서 이게 고기 비늘 같더라고요. 아, 물고기네, 그죠? 물고기. 이거는 거의 안각화 수준. 우리는 이곳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물고기를 그린 바위 그림과 꽃가마를 표현한 바위 그림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있는데도 워낙 안각화가 그동안 방구대 암각화에 가려서 이들 방구대의 바위 그림과 글씨들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전혀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집청정과 관련해 가지고 우남 최신기 선생이 이제 구곡을 경영하면서 반구십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핫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이 현재 집청정 맞은편 대곡천변 바위 벽면에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작 시기도 확실하고요. 또 제작자도 명확하고 더더구나 그 원형이 잘 남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이 그 반구십경의 경우도 하루빨리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흥사지가 있는 방개마을 계곡입니다. 계곡 입구 바위에 운흥동천이라고 쓴 글자가 이 골짜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이 계곡 안에 운흥사지가 있습니다. 돌로 된 이 수조는 당나무를 손질할 때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때 이곳 운흥사에서는 당나무를 손질해 종이를 생산하고 목판을 만들어 불경을 찍어냈습니다. 조선 영정조 시대에 걸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불경을 찍어낸 절이 바로 운흥사였습니다. 영조 때 이후로 모든 대한민국 사찰의 모든 교제는 여기서 다 찍었지. 그래서 방개마을로 지금도 지소라 그러고 뭐 절이 갔다면 절이가 땅나무 졌잖아. 이 그림은 나무판에 글과 그림을 새겨 목판본을 만들었던 당대 최고의 각수 연희의 솜씨입니다. 당시 운흥사에서 찍어냈던 목판들은 지금은 통도사 장경각에 고스란히 보관 중입니다. 지난 2001년 이곳 운흥사지를 발굴하고 나온 유물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았습니다. 석탑의 기단부에 새겨진 꽃무늬가 화려합니다. 하지만 노천에 그냥 방치되어 비바람을 맞다 보니 유물들의 표면에는 이끼가 가득합니다. 한때 운흥사 계곡에 굴러다니던 부도탑은 인근 사찰에서 수습하여 보관 중이기도 합니다. 운흥사는 한반도 목판 인쇄의 대표적인 장소였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전혀 조명받지 못하고 유물조차 거의 방치 상태입니다. 마을 한 귀퉁이, 이 작은 텃밭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전탑이 존재했던 곳입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 통일신라시대 초기의 전탑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중산동에서 발견된 전탑의 탑돌입니다. 1500년 전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돌에 남은 문양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전돌에 새겨진 가옥 그림을 통해서 당시의 생활상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전돌 표면엔 붉은색의 안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전탑 표면 전체를 붉게 채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견된 전탑이 돌을 통해서 통일신라시대 당시에 중산동 전탑을 재구성해보면 바로 이런 화려한 모양이 됩니다. 그거는 엄청납니다. 국보급입니다. 우리나라에 전탑에 불상이나 구름 문양이 있는 게 지금 저 청도에 하나 있고 없습니다.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고 시기적으로도 6세기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 분야를 몰라 신경을 못 써서 광역시에 내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거는 국보급입니다. 지금 그 전탑이 우리나라 전탑의 기원이 거기입니다. 저 안동에 가면 전탑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모탑입니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전탑 유적이 있는 곳이지만 아직 발굴 조사나 지표 조사 한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전탑지 위로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일부는 동네 텃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탑의 전돌이 여전히 발견이 될까요? 우리는 텃밭 주변의 돌 무더기를 뒤져보았습니다. 신기하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당시에 전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면에 새긴 불상도 선명합니다. 더군다나 전탑 표면에 붉은 채색 흔적도 또렷이 보입니다. 1500년 전의 전탑 유물이 발밑에 굴러다니는 중산동 전탑지. 유적지 훼손을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탑상문전 자체가 유물은 그렇게 흔한 유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양이라는 이런 게 굉장히 또 정교하게 잘 찍었고, 그리고 모든 양식들이 다 통일신라 시대에 나타나는 양식이고 중살리 사진부터 해서 그죠? 이게 아직 실체가 규명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다 베일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이제 발굴이라든지 정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유적의 종류들을 더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죠. 유적의 가치에 대한 조사가 늦어져서 보존의 때를 놓친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철 함유량이 25%가 넘었다고 하는 달천 철장의 붉은 흙. 달천 철장은 삼한 시대부터 철을 생산해서 중국, 일본으로 수출했다는 옛 기록이 있고 1990년대까지도 이곳에서 철광석을 생산했습니다. 지난 2006년 달천 철장을 발굴한 결과 기원전 2세기에 이곳에서 철을 생산했다는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제철 유적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토철을 채굴해가지고 녹인 그러한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소중한 그 인류 제철사의 유적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유적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고 주변엔 아파트만 가득합니다. 울산 달천 철장이 이제 비소 성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비소 때문에. 근데 거기를 이제 아파트 단지를 허가해줘 버리니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니 흙에 비소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복토해야 되겠죠. 그래가 뭐 1m, 2m 흙 덮어가지고 비소 안 나는. 지금은 덮어놨죠, 그죠? 그냥 덮어서 평탄자로 해놨죠.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지경이 됐죠. 2006년 당시 달천 철장 유적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의 학자들과 뜻있는 일본 시민들이 달천 철장의 보존을 요청하는 편지를 울산시에 보내오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달천 철장도 그게 2000년 전부터 철을 생산했다고 하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조사해서 밝혀진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을 개발하면서 개발에 따른 발굴 조사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지역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체인 예를 들면 울산시든 북구이든 간에 사실 사전에 조사를 안 했던 거죠. 2000년 넘게 철을 생산한 세계적인 제철 유적지가 될 뻔했으나 이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깨어진 도자기 조각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이곳은 대암댐 인근의 하잡리 도요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도자기 조각들을 모아보니 금세 상당한 양이 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도자기 조각에는 언양을 뜻하는 언자와
인수부를 뜻하는 인자가 적혀 있습니다. 조선 초기 최고 품질의 백자와 분청자기를 조선 왕실에 공납했던 도자기 제작소 언양 인수부가 바로 이곳이었음을 잘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곳을 지키는 건 출입 금지 안내판 정도, 어떠한 보호 펜스도 없고 아무나 출입해도 제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울주군 온양초등학교 화단에 있는 목이 없는 이 석불은 어디서 발견됐으며 어떻게 해서 이 학교로 오게 됐는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두동 활천마을 야산에 남아있는 쇠브리터입니다. 쇠를 녹였던 흔적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도 하나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이 그냥 노지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훼손되고 있습니다.